더불어민주당 전주시 갑 김윤덕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부겸 후보자님 그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되신 거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상당히 우리 사회의 모순이 심각해지는 그런 여러 어려움 속에서 늘 피하지 않고 또 앞장서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셨는데요. 군사정권 시절에 정말 민주화운동을 정말 헌신적으로 하셨고 또 지역 대결 구도가 그 심한 시기에 경기도에서 내리 3선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고향 대구로 내려가서 정말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도 정말 노력해 오신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존경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 김부겸 후보님께서 쓰시는 의원회관 814호를 제가 지금 쓰고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질문 과정에서 좀 나온 얘기인데요. 저도 시민단체 일을 하면서 그 여러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어려운 우리 주민들 찾아가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늘 고민이 되는 게 정말 주민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서 힘들게 있지만 또 거기에 찾아오신 자원봉사를 하러 오신 분들을 또 한편은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뿌리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연탄봉사 하는 데 가서 미처 옷을 갈아입기 전에 그건 학부모께서 자기 그 아이하고 꼭 사진 한 컷만 찍자고 해서 이 넥타이 메고 그 연탄봉사 하는데 사진 하나 찍었다가 연탄봉사 하는 데 가서 넥타이 메고 사진 찍냐 해서 상당히 혼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좀 사진 관련된 또 자원봉사자들의 그런 어려움들을 또 격려하는 또 그 과정에서 상충되는 점이 많이 있거든요. 좀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좀 간단히 소회를 좀 아까 그 내용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예, 이양수 의원님께 지적하셨습니다만 사실은 그날 저 옆에 있었던 사람이 무슨 이동기라서 제가 뭐 그분을 의도해서 그렇게 사진을 찍고 그렇게 해야 했겠습니까? 다만 거기 여러 자원봉사들 중에 한 사람으로 왔던 건 틀림없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국은 정말 낙담하고 계신 주민들한테 상처가 됐다는 건 의원님 지적을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장관 입시인식을 달리 못한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무슨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한 거 아닙니다. 거기에 바로 그 직후에 재난대책위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밤 11시였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임무를 교대해야 그 다음 임무를 다음 장관에게 인수인계할 수 있어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옷을 주고받은 것입니다.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무슨 제가 그렇게 파렴치하게 국민들의 마음을 잃는데 그렇게 많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그 장면이 무슨 다른 연출되거나 혹은 그렇다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 부분은 이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그 후보자님께 좀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정치권이 어떤 반목과 대결의 진영 정치를 넘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고요. 또 이번에 그 정치권 내에서는 일부 야당의 요구로 정권 말 사면론을 주장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이 사면론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답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사면 일반론이라면 그건 이제 우리 헌법의 일종의 대통령이라는 국가 최고 책임자에게 부여된 아주 특별한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 그런 결심을 하실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면 일반론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예. 구체적으로 그 뭐죠? 두 전직 대통령 또 최근에는 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뭐 이런 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더 좀 일반론이 사면론이 아니라 좀 당면한 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직 두 대통령의 그 장기간 영어 생활이라든가 혹은 이렇게 유죄 확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아마 신년 기자회견에서 상당히 안타깝다고 말씀하셨고 또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국민 통합이라든가 또 그러면서 국민들이 전직 두 대통령께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어느 정도
뭐 용서를 할 그런 그게 돼 있느냐 이런 것을 다 판단하시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재용 씨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른바 앞으로 미래 먹거리의 가장 핵심 키라고 할 수 있는 이 반도체 문제, 그 글로벌 밸류 체인 내에서 이른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경쟁력 있는 삼성그룹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지 뭔가 배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총리에 취임을 한다면 아마 경제계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인식 또 그런 문제들을 잘 정리해서 대통령께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법치 국가에서 법압의 평등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정성을 훼손하는 점이라든가 또 이런 점을 비추어서 이 대통령의 기본적인 권한이긴 하지만 결국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결국 결정하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헌법이 그런 예외 조항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은 예. 대통령에게 꼭 필요한 이 공동체 전체, 나라 전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고민을 하시라는 뜻 아닌가 저는 그렇게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소에 그 총리 지명 전에도 우리 후보자님께서 개헌에 관한 그런 소신을 많이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권 후반부 1년을 남겨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좀 개헌에 대한 평소 소신을 가지고 여러 준비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뭐 저는 평소에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저는 이 문제에 관한 국회가 사실은 기회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대통령께서는 한번 개헌안을 내신 적이 있고 그것이 사실상 사실 어떤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문제를 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국회만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